금리 상승기이다 보니까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는 전세보다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거죠. 예전에는 보증금 몇천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살았다고 쳐보자고요. 근데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. 금리가 예를 들어 2% 초반이에요. 그러면 4억을 빌려도 428 이러면 1년에 800만 원 이자. 대략 60만 원, 60몇만 원을 이자로 내는 거죠. 4억을 빌려도. 그러니까 단순하게 월세 100만 원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서 지내는 게, 그렇게 해서 전세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랬던 게 이자가 2% 초반인 게 지금 5%가 되고 6%가 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. 이제 단순 계산했을 때 4억을 이제 6%에 빌리면 1년에 이자가 2,400만 원, 월 200만 원 내야 되다 보니까 월세가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게 이제 부담스럽고 차라리 이제 월세를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못하는 이들이 10명 중에 4.5명이랍니다. 100명 중에 45명이 입주를 못한다는 거죠. 왜냐? 이전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고, 또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입주를 못하고, 잔금 발이 못해가지고 이제 못하는 거죠.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새로이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입주 계약 체결해야 되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냐? 전세를 점점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. 30평대 아파트 전세 8억이었다, 9억이었다, 10억이었다 이러던 게 점점 더 내려가서 6억에 받겠다, 5억에 받겠다,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집을 분양받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좀 잔금을 치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세 물량도 좀 늘어나고 전세금도 낮아지는 것 같고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또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는 거 꺼리고 월세를 대려 선호하고 이런저런 분위기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죠. 또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그 전세금을 빼달라고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다른 것을 옮기는 게 참 최근에는 안 쉬워져 버린 거죠. 왜 그랬습니까?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?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세금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자기가 이미 지금 내놓고 살고 있는 그 전세금을 쉽게 받아가지고 옮기는 것들도 안 쉽더라는 거죠.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. 이렇게 집값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월세 비율이 절반을 넘겨댑니다.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고 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바뀌는 일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지금 현재는 대출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반전세, 월세 이렇게 계속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. 앞으로 점점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거죠. 전세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.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0.16% 하락했답니다. 지난주에 0.12% 하락했고요. 2019년 2월달에 0.17% 하락한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비중이 더 커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사람들이 최근에 월세를 좀 더 선호하게 됐던 이유도 전세 사기가 많았던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싸게 전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싸게 이제 대출 이용해가지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제 나쁜 집주인들 만나가지고 전세금 떼이는 일이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겁내는 거죠. 이러면 차라리 그냥 월세로 살아야겠다.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구나. 그렇게 변해야 되겠구나. 바뀌어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.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한동안은 금리가 높아지는 시대,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에 살 것 같습니다.
미국이 2022년, 23년, 24년까지는 금리를 내릴 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다르게 표현하면 금리를 높인 상태에서 가겠다라는 거죠. 어쩌면 뭐 2025년쯤이 되어야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한국은요.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. 한국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낮출 수 없습니다. 그러면 미국 눈치를 보느라 한국이 24년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25년, 26년쯤부터 어떻게 뭐 금리가 좀 내려가고 이래저래 하면 뭐 집값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생길까?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부동산 시기에 찬바람이 부는 부동산 경기 겨울이 오는 거죠. 그 겨울에 뭐 다치지 않고 피해보지 않게끔 더욱더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조심하는 게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거죠. 이러한 것들을 잘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상황이 꽤나 녹록지 않다는 걸 잘 명심해야죠. 잘 명심하고 조금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알게 되는 것 같은 거죠. 참 이제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.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. 뭐 앞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은 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. 뭐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전세 매매도 계속 위축되고 월세 거래가 좀 더 많아질 거다.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. 당연한 얘기입니다. 전세 들어갔다가 역전세, 깡통전세, 경매당하고 보증금 날릴 판인데 누가 전세에 함부로 들어가겠냐라는 거죠.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41만 구 입주가 있답니다. 뭐 경매대란, 뭐 패닉셀, 뭐 난리가 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집값이 50에서 70% 하락하고 난 이후에 회복이 언제쯤 될까?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댓글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생각대로, 마음대로,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. 그러한 것들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대비나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될 거야,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, 보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다가 그러한 상황들이 순식간에 뒤틀리거나 쓸려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좀 또 조심하면서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